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한 개 들고 와봤는데요. 제 앞에 있는 이 제품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근데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 원래 정상 판매가는 12만원대였는데 저는 할인 쿠폰 먹여가지고 1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11만원이라 이거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도거든요. 어떨지 저도 모릅니다. 일단 박스 까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야, 박스가 다 찌그러져서 왔습니다. 설명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바스켓입니다. 샤워 스크린. 요거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도징 링 같은데 계량 스푼인데 굳이 꺼내진 않겠습니다. 전원 케이블. 자, 마지막으로 본체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만듦새가 무겁고 괜찮네. 이런 손잡이 단계 달려있고 이쪽이 그라인더 같아요. 오, 그리고 그룹헤드. 이야, 이 제끼는 느낌이 짤깍짤깍 하는 게 제법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 소재가 전부 다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약간씩 단차가 좀 보이긴 한데 쏙 그럴싸한데요. 컬러도 이제 초록색하고 흰색을 섞어 놓으니까 약간 스타벅스 느낌도 좀 나고. 자, 상부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뭐 추출이냐 뭐냐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번역기 돌려서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따로 물리 버튼은 없는 걸로 봐서는 터치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60, 120, 180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물통 같습니다. 근데 물통 사이즈가 180m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용으로는 충분한 물통 사이즈라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통 나중에 씻으려고 하면 좀 귀찮겠는데, 이게 지금 손도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꼈을 때 딱 보게 되면 이 아랫부분, 여기에 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샤워 스크린을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착. 이런 식으로. 나름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리고 요거 열어보면 요 부분이 그라인더지 싶은데, 그라인더가 통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오는구나.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코니컬 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요. 분쇄도 조절하는 거 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요서는 지금 다 통으로 돌기 때문에 따로 분쇄도 조절이 쉽지 않아요. 이 고정을 시켜놓고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 뭐 있죠? 방금 전에 떼낸 이거를 여기 대충 꽂아가지고 고정시키고, 축이 안 돌게 이걸로 딱 고정을 시키고 돌리는 방식. 분쇄도 이거 지금 한 칸 한 칸의 크기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요 안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꽉 조았어요. 지금 0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4 정도로 맞춰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은 여기 홈하고 저 안에 홈이 있습니다. 요렇게 꼽으면 꼽히네요. 이게 근데 뭐가 탁 물리적으로 장착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자석이 있거든요. 그 자석으로 달라붙습니다. 뺐다 붙였다, 뭐 나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피가루 떨어지면 받으라고 있는 받침대도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이 축을 고정시키는 이 뚜껑도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달라붙어요. 이거 뭐 디테일 뭐야 이거. 제가 잠깐 설명서를 보고 왔는데요. 원두는 도대체 어디로 투입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그라인더에다가 투입을 해놓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자석으로 떼다 붙였다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신 이 도징 링,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스켓 위에다가 꽂을 때 그냥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나사산에 물리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돌려서 딱 장착이 돼요.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그라인더 밑에다가 요렇게 대고 분쇄된 원두를 받는 거죠. 도징 링도 달려있기 때문에 옆으로 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확한 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바스켓 51mm입니다. 뺏어보면 구멍이 하나밖에 없죠. 요쪽은 구멍이 많습니다. 더블 월 바스켓이에요. 저는 이 바스켓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 바스켓을 잡아주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물을 한번 넣었다 뺐는데 이 가운데 쪽에 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켓 구멍 한 개로 쭉 추출을 하면 요로 들어가는 거죠.
옆으로 물이 빠져나갈까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옆쪽으로 물이 들어가도 여기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바스켓을 집어넣어도 추출은 가능할 걸로 보여요. 다만 이 옆쪽으로 들어간 커피들을 씻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이 바스켓을 쓰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나사를 그냥 풀어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풀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자,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나사를 풀었어요. 51mm 바스켓 장착되는지 꽂아보면 잘 들어갑니다. 예,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저는. 자, 그리고 설명서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저는 이 90도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180도까지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면, 자, 불이 들어오고 삐삐삐 경보음이 났죠. 지금 이 경보는 제가 지금 기울여서 난 경보음이고 전원이 켜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아무 데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이게 휴대용 커피 머신이에요. 이게 추출이 얼마나 잘 될지는 제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라인더도 한번 눌려볼까요? 분쇄를 하고 있죠 지금. 아무튼 이렇게 무선으로 해도 그라인더 작동이 된다. 자, 상부 위에 버튼, 자, 요게 전원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그라인더, 이게 추출 버튼인데 지금 물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추출 버튼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자, 18.8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배터리 표시도 두 칸 나와 있습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금방 버튼이 죽어버리는데 이걸 나중에 물을 채우면 다시 활성화가 되려나? 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추출 물 온도도 조절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액정은 이 딴 거는 괜찮은데 이 18.8 돼 있는 요 숫자는 굉장히 흐릿합니다. 지금 카메라로도 아마 흐릿하게 보이지 싶은데 실제로 눈으로 봐도 좀 흐릿하게 보여요. 요건 좀 아쉽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세척 한번 하고 추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세척을 어느 정도 다 했거든요. 세척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지금은 전원선을 꽂아 놨습니다. 전원선을 이렇게 꽂으면 뜨거운 물로 추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86도에서 96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원선을 빼고 배터리 모드로 쓰면 뜨거운 물로 추출이 안 돼요. 그냥 찬물로 추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물 끓이는데 전기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원두 투입해 볼게요. 이 원두 넣기가 조금 짜증나네요. 아, 이 가운데 축에 계속 원두가 끼이네. 자, 여러분들 지금 원두 16g 딱 넣었거든요. 이 그라인더 보시면 꽉 찼습니다. 암만 많이 넣어도 뭐 매달 요게 더 넣으면 17g 간신히 되려나? 그러니까 얘의 최대 용량은 16에서 17g 정도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착이 안 되는데. 이 원두 더 빼야 되나? 어이씨, 무슨 일이고 이거.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다시. 됐다. 야, 원두가 꽉 차니까 장착이 잘 안 되네요. 자, 원두 얼마나 나온지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0점 잡아놓고. 자, 재밌는 거는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라인더가 작동을 안 해요. 닫고 작동. 뭐 소음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뚜껑을 닫아놔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분쇄되고 있는 시간이 표시되거든요. 지금 1분이 넘어섰습니다. 아, 또 오래 걸리네. 분쇄도를 너무 곱게 잡아놓은 건가? 자, 분쇄가 다 되고 나면 알아서 이렇게 멈춥니다. 120초가 걸렸어요. 마지막에 웽 하는 요게 좀 인상적이네요. 아마 잔여 가루로 한번 확 털어내는 작업 같은데. 자, 일단 나온 그람 수를 한번 재보면 16g. 오우, 거의 다 뱉었네. 그리고 안쪽에 뭐 잔여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네요. 손으로 톡톡 치면 나올라나? 조금 나오네요. 일단 7친봉으로 한번 싹 템핑. 방금 7친봉의 템퍼는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성품은 아니에요. 이런 스크류 방식의 바스켓 홀더들은 이 옆에 막 커피가루 끼는 이게 참 별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템핑 완료됐어요. 자, 위에다가 꽂아서 장착. 자, 이런 애들은
꽉꽉 쪼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이 옆으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샷글라스를 대면 너무 멀죠. 그래서 이런 걸 한 개 받치고 요렇게 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물 채우고, 자, 그리고 얘 추출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출이 되면 내가 보고 끄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출 시작해 볼게요. 이게 찬물을 넣었는데도 따로 뭐 가열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지금 추출 시작해 버렸습니다. 소리가, 아이고, 분쇄도가 가늘긴 가늘었나 보다. 알아서 지금 에러가 뜨면서 서버렸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추출 못하겠다 하고 지금 선 것 같아요. 분쇄도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은 커피 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3웨이 밸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압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건데, 요때 내가 빨리 추출해야지 하고 열어버리면 팍 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아서 뭐 화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 설명서에서도 최소 1, 2분 이상은 이렇게 놔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놔뒀다가 분리할 거예요. 일단 그라인더 분쇄도부터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라인더 분쇄도와 같이 조절해야 될 거는 커피 양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분쇄도가 3대 5로 바꿔주고, 아우 짜증나네 이거 진짜. 15.5g이 들어갔습니다. 이 세 칸에 온도를 좀 균등하게 분배를 해줄게요. 아우 이거 너무 별로다. 자, 그리고 이 도징링이 이 위에도 장착이 됩니다. 요렇게 딱 홈을 맞추면 요렇게 하면 아마 원두 넣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여기 끼이는 원두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끼이니까 엄청 짜증나네요. 장착을 하고, 자, 이제 이 녀석을 빼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섭다. 물 통으로 다 빠지비는데 샤워 스크린까지 압이 거의 다 빠졌네요. 크게 막 튀거나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다시 분쇄부터 하겠습니다. 108초입니다. 한 10초 정도 줄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걸 한 개 찾았거든요. 자, 추출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도 좀 조용하고 유량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딱 8초가 되면 소리가 올라가고 유량도 많아져요.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 프리인퓨전을 8초 정도를 줍니다. 저유량으로. 8초가 딱 되면 고유량으로 바뀌어요. 요게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저가형 이런 가정용 에스프레소 보면 그 인퓨전이란 게 찔끔 엥 주다가 탁 끊었다가 또 좀 이따 왱 추출을 하거든요. 그 방식이 아니라 얘는 저유량으로 가다가 고유량으로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방식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출 해볼게요. 추출 시간이 한 22, 3초 좀 됐던 것 같거든요. 추출량은 끝나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40g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머신 오랜만에 써서 깜빡했는데, 이런 애들은 추출을 끝내고 나서도 주르륵 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꺼야 됩니다. 자, 맛 한번 볼게요. 맛있진 않네요. 우리가 저가형 그라인더를 쓰면 맛이 좀 뭉개지듯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라인더가 상당히 잡미가 많고 텁텁하고 뭐 별로입니다. 지금 추출 온도가 92도로 해놓고 추출을 해봤거든요. 추출 온도를 뭐 한 89도 정도로 조금 낮춰놓고 한 번 더 추출을 해볼게요. 자, 조건은 좀 전이랑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다만 추출 온도만 89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출을 아까처럼 40g까지 안 뽑고 한 30g까지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끊어 보겠습니다. 자, 추출 시간 21초. 지금 이제 31g 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받지 않을 테야. 자, 오케이. 이 추출된 결과물은
지금이 좀 더 뭔가 좋아 보이네요. 눈으로 봤을 때는. 자, 맛 한번 볼게요. 확실히 온도는 좀 전 잠보다 약간 떨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잔미 같은 경우에도 이전 잔보다는 좀 더 작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느낌들이 많이 입안에 맴돌아요. 자, 제가 몇 잔 더 뽑아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좀 괜찮게 나온 커피도 있었고 좀 별로인 커피도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1번은 그라인더가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 그라인더들은 원두의 맛을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맛도 깔끔해요. 근데 얘는 맛이 좀 뭉개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약간 텁텁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8초 동안 저유량으로 인퓨전 주다가 고유량으로 추출하는 그 방식이 좀 애매합니다. 저는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그렇게 저유량 고유량 왔다 갔다 하면서 인퓨전 주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원두나 추출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인퓨전을 짧게 줘야 되는 게 있고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인퓨전을 길게 줘야 되는 게 있고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줘버리는 거죠. 8초 동안. 요게 초보자들이 추출하기에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인퓨전을 끌 수 있는가 하고 사용 설명서를 막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유량 고유량 인퓨전이 원두도 좀 많이 타는 것 같고 사용자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페트러스 커피 머신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저는 얘를 쓰면 쓸수록 예전에 리뷰했던 머신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얘도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근데 얘는 진짜 장난감스러웠거든요. 커피 추출을 해주기는 해주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그런 머신입니다. 이 페트러스는 이 녀석에 비해서 굉장히 진화한 느낌이 있어요. 다만 진화를 했다고 해도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거는 여전히 장난감스럽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예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맛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모질해요. 누군가가 이걸 구입한다고 하면 저는 뭐 추천은 못 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이 위에 단계의 머신을 쓰는 게 훨씬 더 재밌게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무서운 거는 이런 류의 커피 머신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차후에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그라인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추출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머신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법 괜찮은 머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